네, 반갑습니다. 조갑제입니다. 요즘 장 보러 나가면은 솔직히 숨이 턱 막히죠. 대파 한 단, 계란 한 판, 고기 한 점. 예전엔 비싸네 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오늘은 뭘 포기하지를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더 무서운 건 단순히 물건값이 오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르신들한테 물가 2,000원 차이는 숫자가 아니라 생존이에요. 오늘 저녁 국에서 고기를 빼야 하나, 병원 가는 걸 다음 주로 미뤄야 하나, 약을 반으로 쪼개 먹어야 하나, 이런 고민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식탁 위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도 챙기셔야 하고, 과일도 드셔야 하고, 반찬도 다양하게 드셔야 건강히 버텨요. 그런데 물가가 이렇게 뛰면 제일 먼저 포기되는 게 뭐냐? 고기, 과일, 생선 같은 영양 있는 음식입니다. 고기 대신 두부를 찾다가 나중엔 그 두부조차 부담돼서 물에 밥 말아 김치 한 조각으로 때우는 분들도 생깁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영양이 무너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 병원비가 더 나갑니다. 물가는 2배가 오르는데 내 주머니 사정은 그대로거나 더 나빠지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다는 고립감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힘든데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냐? 지금 정부나 정치권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민생 회복 지원금 같은 형태로 적게는 15만 원, 많게는 52만 원까지 지원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오늘 내일 바로 통장에 꽂히는 확정 현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가 예산이라는 게 국회의 심의와 예산 절차를 거쳐야 실제 돈이 됩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이 바로 이 틈을 노립니다. 지금처럼 물가가 높고 민심이 흉할 때 가장 기승을 부리는 게 사기입니다. 어르신들 꼭 기억하세요. 정부가 공식 발표로 언제부터 어디서 어떻게 받으세요를 확정 공지하기 전에 지금 당장 링크 눌러라, 통장 넣어라, 인증번호 입력해라 이런 문자는 100% 사기입니다. 정부는 절대로 문자로 비밀번호, OTP,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지원금 신청 문자 하나 잘못 눌렀다가 평생 모은 돈 수천만 원을 날릴 뻔했어요. 50만 원 받으려다가 3천만 원 잃을 뻔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공식 공고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동주민센터, 구청 공지, 정부 공식 사이트 이런 곳이 뜰 때까지가 핵심입니다. 그럼 그냥 기다리기만 하냐? 그건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불안만 커지니 제가 3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본인의 소득 재산 상태를 대략이라도 파악해 두세요. 이번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 서민층 등 구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어느 구간에 가까운지라도 알아두면 나중에 공고가 떴을 때 덜 헤맵니다. 둘째, 본인 인증 수단을 점검해 두세요. 공인인증서 같은 표현은 점점 줄어도 요즘은 휴대전화 본인 확인, 공동인증, 간편인증 등 온라인 신청이 대세입니다. 혼자 어렵다면 자녀분에게 내 폰 인증이 되는지 한 번만 봐줘 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셋째, 주민센터 담당자와 연결 고리를 만들어 두세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해서 묻지 마시고 산책 겸 주민센터에 들러서 요즘 민생지원금 논의가 있다던데 공식 공고 나오면 어디서 확인하면 되나요?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돈이 오가는 일엔 지름길이 없습니다. 서두르는 마음이 화를 부르는 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흔들리는 게 15만 원이냐 52만 원이냐 금액 차이입니다. 옆집은 50만 원이라는데 나는 15만 원이면 서운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건 누굴 차별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배가 너무 고픈 사람에겐 밥 2공기를 주고 덜 고픈 사람에겐 1공기를 주는 게 공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의 목적은 민생 회복이에요. 지금 당장 무너질 수 있는 분들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처럼 보호가 더 절실한 분들에게 더 두껍게 지급하자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를 등급 매기려는 게 아니라 약한 고리를 먼저 단단히 묶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내가 어느 그룹이냐 이걸 궁금해 하시죠. 의외로 핵심 힌트는 건강보험료입니다. 많은 정책이 건강보험료 구간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어느 정도인지 납부 확인서를 보면은 대략 감이 잡혀요.
하지만 제일 정확한 건 결국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이거나 방문 상담입니다. 정책이 확정되면 정부는 반드시 안내 창구를 둡니다. 그때 저는 이번 지원금 대상이 어디로 분류되나요? 라고 물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는 예전 형편이라 적게밖에 생겼는데 실제로 최근에 상황이 확 나빠졌다면 이에 신청 같은 절차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가는 여러분 편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먼저 문을 두드려야 도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이 소폭 인상된다는 말이 있고 8,000원 같은 숫자가 들리면 어떤 분은 겨우 그거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삶에서는 그 8,000원이 콩나물 한 봉지, 두부 한 모, 약간 본인 부담금으로 연결됩니다. 작은 숫자처럼 보여도 생활에선 귀한 돈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기준이 매년 바뀌고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대상인가가 늘 헷갈립니다. 여기서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소득 인정액입니다. 이건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살고 계신 집, 예금, 자동차 가액 같은 것도 반영됩니다. 그래서 나는 월 228만 원도 못 버는데 왜 탈락이냐 이런 억울함이 생기죠. 특히 집값이 오른 지역은 소득이 없어도 집 때문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공제 혜택이 늘거나 기준이 조정되면서 작년에 안 됐어도 올해는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책은 매년 바뀌고 물가에 따라 기준도 움직입니다. 그러니 예전에 한번 탈락했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 도대체 나는 가능성이 있냐? 어떻게 제일 쉽게 확인하냐? 저는 딱 두 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신분증 들고 주민센터 가서 기초연금 담당자에게 제 소득 인정액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세요. 전산으로 확인하니 집에서 혼자 계상이 두드리는 것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둘째,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활용하세요. 상담이 체계적이고 안내도 비교적 친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 기초연금이 기준에 살짝 미달해서 못 받는 경우라도 지역별로 노인 일자리 사업, 지자체 장수 수당, 의료비 지원, 다른 복지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요한 건 절대 미리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도는 좋아지는데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절차가 복잡해서 문턱을 못 넘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같은 정책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몰라서 못 받는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 차이는 정보력이 엄청나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관심과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집이 있어서 안 되겠지. 예전에 떨어졌으니 이번도 안 되겠지. 하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해버리면 국가는 여러분의 사정을 모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서류가 무섭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우리나라엔 복지 코디네이터, 이장님, 통장님, 주민센터 담당자, 복지관 직원처럼 도와줄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 좀 알려주세요 라고 손을 내미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내 삶을 지키는 당당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자식에게 미안해서 신청을 주저하시는 분들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건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식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부모님이 약값 때문에 참는 게 자식들에겐 평생의 한이 됩니다. 이건 구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 땀 흘려 이 나라를 일군 대가로 받는 권리입니다. 두드려야 열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딱 세 가지를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공짜 정보는 의심하고 공식 창구만 믿으세요. 링크 누르라, 인증번호 달라, 통장 넣어라, 이런 건 사기입니다. 모르면 주민센터가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내 권리는 내가 먼저 챙겨야 합니다. 정책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묻고 신청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건강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돈 아낀다고 밥을 굶고 약을 줄이면 결국 병원비가 더 크게 터집니다. 지원금이든 연금이든 받게 되면 꼭 식사와 약, 난방 같은 몸을 지키는 곳에 먼저 쓰세요.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은 이 나라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여러분을 돌볼 차례입니다. 그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국회 논의와 정부 발표를 계속 확인하면서 어르신들이 속지 않고 빠지지 않고 제대로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한 정보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조갑제입니다.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답답해하시는 부분, 바로 나는 왜 못 받았지? 옆집은 받았다는데 나는 왜 소식이 없지?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어르신들 마음이 제일 흔들립니다. 괜히 내가 소외된 것 같고
나라에서 나를 잊은 것 같고 괜히 서러움이 밀려오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대부분 차별이 아니라 정보의 차이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나는 재산이 조금 있어서 안 되는 줄 알았어. 예전에 한번 떨어졌으니까 이번에도 안 될 거라 생각했지. 이 두 가지 생각이 어르신들의 권리를 가장 많이 막아왔습니다. 정책은 매년 바뀝니다. 기준도 바뀌고 공제도 바뀌고 상황도 달라집니다. 작년에 안 됐다고 올해도 안 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물가가 이렇게 급등한 시기에는 기준 자체가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과거 경험으로 현재를 단정짓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어르신들이 제일 무서워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서류입니다. 종이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 글씨도 작고 말도 어렵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세요. 저도 기자 생활 오래 했지만 관공서 서류는 솔직히 젊은 사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혼자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민센터, 복지관, 국민연금공단 이런 곳의 직원들은 어르신들을 돕는 게 일입니다. 이것 좀 대신 봐주세요.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절대 민폐가 아닙니다. 특히 요즘은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 주민센터에도 어르신 전담 창구나 안내 인력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어르신 상담 도와드릴게요 라고 안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끙끙 앓다가 돌아오시는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이제 주소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함정입니다. 실제로는 자녀 집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주민등록 주소는 예전 집 그대로인 경우, 손주 봐주러 잠깐 왔다가 몇 달, 몇 년이 흘러버리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행정은 철저하게 주민등록 주소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안내문도 신청공지도 혜택도 전부 주소지 기준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 신청 기간을 통째로 놓칠 수 있습니다. 예전 집으로 안내문이 갔는데 그걸 못 보면 기간 종료로 끝입니다. 나중에 아무리 억울해도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거주지로 주소를 옮기는 겁니다. 하지만 사정상 그게 어렵다면 꼭 우편물 전입지 배달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우체국에서 신청하면 예전 주소로 오는 편지를 현재 거주지로 보내줍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놓치는 정보가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대리 신청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인터넷이 너무 어려워서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하는 상황, 이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신분증, 인감, 통장 절대 맡기지 마세요. 내가 대신 신청해 줄게요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위험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대포폰 개설, 불법 대출, 명예 도용 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대리 신청은 가족, 법정 대리인, 담당 사회복지사처럼 신원이 확실한 사람에게만 맡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라고 해서 공무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 서류를 받아가는 제도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하셔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식 창구를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세상에 공짜 친절은 없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일에서 과하게 친절한 사람은 일단 의심하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비교하게 되는 지원금 금액 차이 이야기를 다시 짚어보죠. 15만 원이냐, 52만 원이냐, 이 숫자 때문에 어르신들 마음이 상합니다. 나는 덜 힘들다고 판단한 거냐, 나를 무시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당장 오늘 밥을 못 먹을 정도로 힘든 분을 먼저 돕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더 두껍게 지원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붙잡아주는 게 전체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그냥 일반 대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차상위나 수급 대상일 수도 있었다.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기준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입니다.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어느 구간인지 확인해 보세요. 지원금 복지 정책의 상당 부분이 이 기준을 참고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헷갈리면 역시 답은 하나입니다. 주민센터 전화 한 통입니다. 제가 어느 그룹에 해당되나요? 이 질문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서류상으로는 작년 기준이라 적게 받게 생겼는데 올해 들어 형편이 확 나빠졌다면 이해 신청 제도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외를 인정하는 통로를 만들어 둡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통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드리는 겁니다.
어르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책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확인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정보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묻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리고 권리는 신청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확인만 해도 손해 볼 건 없습니다. 오히려 확인 안 해서 놓치는 게 가장 큰 손해입니다. 다음 공고가 나오면 겁내지 말고 주민센터 문을 두드리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식탁과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초연금의 구체적인 기준, 그리고 지역 화폐를 어떻게 쓰면은 실제 생활비를 가장 크게 줄일 수 있는지 그 실전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르신들 생활에 실제로 가장 큰 체감 효과를 주는 이야기, 바로 기초연금의 구체적인 기준과 지역 화폐를 어떻게 써야 진짜 도움이 되는지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도 특히 메모해 두셨다가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입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이 소폭 인상된다는 소식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8,000원 오른다는 숫자만 보면 어떤 분들은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삶에서는 이 8,000원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 두부 한 모를 더 살 수 있는 돈이고 한 달 약값, 본인 부담금을 메워주는 돈입니다. 하루하루를 아껴 사시는 분들에겐 분명히 체감이 되는 변화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선정 기준액을 말씀드리면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228만 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바로 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월급도 없고 연금도 얼마 안 되는데 왜 탈락이냐고 억울해 하시죠. 그런데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게 아닙니다. 살고 계신 집의 가치, 예금, 적금, 자동차까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집값이 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소득이 거의 없어도 집 때문에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공제 혜택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값에서 빼주는 공제액이 늘었고 근로소득 공제도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집 때문에 안 됐던 분들도 올해는 다시 계산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정책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물가와 현실에 맞춰 계속 움직입니다. 작년에 안 됐다고 올해도 안 될 거라 단정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직접 계산할 수 있느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에서 혼자 계산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계산기도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신분증만 들고 가셔서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담당자는 전산으로 바로 확인합니다. 둘째,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연결돼 있어서 상담이 비교적 체계적입니다. 그리고 혹시 기준에 살짝 미달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지자체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의료비 지원, 장수 수당, 맞춤형 복지 제도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 하나만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은 없나까지 함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은 있지만 막연히 어려워하시는 지역 화폐 이야기입니다. 요즘 지자체마다 지역 화폐를 발행해서 사용하면 10%에서 많게는 35%까지 할인을 해줍니다. 100만 원을 쓰면 최대 35만 원을 아끼는 셈이니 어르신들께는 정말 큰 혜택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해야 한다, 앱이 어렵다, 이 생각 때문에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카드형 지역 화폐가 있습니다. 앱으로 결제할 필요 없이 그냥 일반 카드처럼 긁기만 하면 자동으로 할인 적용이 됩니다. 충전만 자녀분이나 주민센터 도움을 받아 두시면 사용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어르신들께 딱 맞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역 화폐는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약국, 병원, 시장에서 쓰세요. 어르신들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이 병원비와 약값입니다. 이 부분에서 10%부터 35%까지를 아낄 수 있다면 기초연금 인상보다 체감 효과가 더 큽니다. 이건 사치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가장 똑똑한 소비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지역 화폐는 보통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저축하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동네 경제를 살리라고 순환시키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충전하지 마시고 이번 달 병원비나 식비 정도만 충전해서 쓰는 걸 권합니다. 유효기간 지나서 날려버리는 일이 없도록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혹시 지역 화폐라서 가격을 더 받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자, 그런 건 불법입니다. 오히려 수수료가 적어서 가게 주인들이 더 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당하게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지역 화폐를 쓰는 건 우리 동네 상인을 살리는 아주 착한 소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5분이면 끝난다고 하지만 어르신들께 그 5분은 정말 큰 장벽입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 인증 절차, 팝업창 한 번에 지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전략을 권합니다. 첫째, 자녀 찬스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것 좀 도와줘 라고 말하는 건 자식에게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효도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둘째, 주민센터 방문 요일제 확인입니다. 신청 초반에는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 방문 요일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모르고 가면 헛걸음입니다. 꼭 미리 전화해서 오늘 가도 되나요? 확인하세요. 주민센터에 갈 때 꼭 챙기셔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그리고 돋보기 안경입니다. 의외로 안경 안 가져가서 서류 못 적으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때는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기초연금 받는 70세인데 이번 민생지원금 대상인지 확인해 주시고 가능하면 신청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정말 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세 가지만 다시 가슴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첫째, 공식 발표 전 문자와 전화는 의심하세요. 링크 인증번호 요구는 사기입니다. 둘째, 내 권리는 내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는 여러분의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셋째, 건강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지원금은 꼭 식사와 약, 난방처럼 몸을 지키는데 먼저 쓰세요. 여러분은 이 나라를 여기까지 만들어 오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여러분을 지켜야 할 차례입니다. 그 권리를 미안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누리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전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